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하현재입니다. 실제로는 이거는 이제 사장님한테 드리는 영상이고요. 실제로 영상으로 제작한 만큼 제 유튜브 채널에도 업로드 될 겁니다. 이거 공개돼 가지고 뭐 딴 사람들한테 뭐 어떻게 나 추월은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장님이 나가실 땐 앞으로 나가셨기 때문에 그 추월은 상당히 힘들 겁니다. 또 이제 제 도움 실제로 이제 뭐 그런 과정이 보이시면 뭐 선의의 경쟁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뭐 제가 또 이제 시간이 나서 한번 잠시 방문 드리면 뭐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 금세 찾을 수 있으니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영상은 화면으로 보지 마시고 차량 이동 중 등에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이제 왜 왔는지는 지난 영상 그리고 어제 이제 차량 이동 중에 간략 보고 드렸었고요.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실제로 와가지고 잠시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몇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개선점이 발견이 됐고요. 요거는 일단은 이제 사장님 지금 다른 분보다 적어도 나흘은 앞서가시는 거거든요. 지금 중국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시도를 해봐도 유튜브 업로드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5일 정도 되겠네요. 제가 이제 일요일 날 도착을 해도 일요일 도착하고 뭐 이때까지 뭐 오늘부터 이제 촬영할 영상들 뭐 다시 보고 뭐 업로드하고 그러면 뭐 월화 근데 월화도 업로드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해봐봐야 모바일로 이동 중에 할 거라서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제 쇼츠도 엄청 많이 찍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어제 제가 한 거는 몇몇 친구들에게 제가 이제 사장님 친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죠? 친구는 뭐죠? 사장의 친구는 레벨이 높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어제와 똑같은 옷을 입어서 물론 이제 이게 모자는 어제 썼으면 뭐 그 옷 보면 알아먹겠죠. 그럼 이 사장 친구구나. 그러고 이제 오늘부터는 제가 이제 현장에 작업장에 계속 있을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장 친구가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걔네들은 열심히 할 겁니다. 농땡이 안 치고, 그죠? 그리고 한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이제 그게 전파력이 얼마나 빠른지에 대해서도 몇 사람이 아니고 제가 이제 사장님 친구라고 한 한국 사람이란 걸 아는 사람 한 사람만 되잖아요. 사장님 현재 직원 중에 한 사람 한 10% 정도가 알고 있으니까 뭐 오늘 오후 점심 제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면 서로 저쟤 뭐냐 물어보면 사장 친구다 그러면 금세 다 알겠죠. 오늘 점심 때쯤이면 직원들이 저를 전부 사장님 친구로 알 거고, 그러면 뭘 할 거냐? 애들이 엄청 열심히 할 겁니다. 걔네들한테는 좀 불운이죠. 그렇게 당연히 움직여야 됩니다. 안 움직이면 제가 뭐 가서 지적을 하겠죠. 너 뭐하냐? 왜 놀고 있니? 의사소통이요? 이제 조금은 하잖아요, 중국어. 어제 저녁에 이제 밤에 호텔 카운터에 같이 온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팝하고 깔려있고 뭐 구글 다 깔려있는데 저한테 수건 없다고 찡얼찡얼대고 물 없다고 찡얼찡얼대가지고 저기 와이파이 내려가가지고 로비 가가지고 핸드폰 들고 가서 영어로 했더니 애들이 못 알아듣고 제 짧은 중국어로 했더니 더 못 알아듣고, 그래서 팝하고 켜가지고 치가지고 이제 제 나름대로 또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검토해서 보여주니까 그러더니 빵긋한 미소가, 원래는 이제 제가 이제 귀찮아서 갔으니까 표정이 안 좋았겠죠. 그러니까 애들이 경계를 했겠죠. 그러다가 이것이 간단한 거야 그러고 이제 보여주니까 일단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의사소통에는 현재 절대 문제가 없고, 사장님 저 작업장에는 와이파이가 인터넷이 터져 있는 만큼 이제 의사소통에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고 일단 뭐하냐 그러고 찌를찌를 하겠죠. 그러면 걔는 안 놀고 뭐라도 지가 해야 될 걸 찾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엔지니어링, 플랜트 건설에서 어떤 거냐고 퍼포먼스 테스트라고 그래가지고요. 저기 사장님 직원들이 최대로 했을 때의 성능이라고 보죠. 그거를 체크를 오늘 하루면 될 것 같은데 길게 내일까지 잡겠습니다. 오늘 내일 그럼 애들이 좀 빡시겠죠. 애들이 불만을 하는 애도 있고 뭐 그거에 잘 따라오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평가는 뭐 지금 김 팀장이나 팀장한테 시키든지 아니면은 제도 슥 둘러보면 누가 불만이 많은지 누가 선동하는지 금세 알거든요. 그럼 뭐 나가라 그럴 거예요. 왜요?
오늘 내일 그렇게 제가 일을 빡시게 시키면 걔네들 퇴근 시간이 2, 3시 될지도 몰라요. 원래 5시, 4시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은 불만이 있으면 쫓아내도 됩니다. 쫓아내고요. 야, 애들이 사람 그러고 대신에 이제 남아있는 애들에게 사장님이 원래 나가던 비용이죠. 애들이 나가서 저거 뭐냐, 사람을 급하게 구할 수가 없으니 너네들에게 한동안 미안해서 임금을 올려주겠다. 뭐 지금 시간당 주는 거에 해서 많이는 아니고요. 1, 2 뭐 정도 올려주겠다. 그럼 뭐 애들이 엉망 그러고 그러고 저 새끼야 저 뭐라 지랄 해주세요. 그러면 알았다. 그래 너 알잖냐. 제가 발견한 게 사장님 업장에서 제가 어제 2가지를 말씀드렸죠. 사장님 뭐 지금 다른 데보다 임금을 낮게 주더라도 애들이 붙어 있는 게 사장님이 그러면 일을 지속적으로 주고 그리고 사장님이 좋아서 있는 거지 않냐. 사람 애들처럼 막 지랄지랄 안 해서 그렇지 않냐 라고 말씀드렸다. 뭐 그렇죠라고 저한테 구두로 대답을 해주셨어요. 전 말의 힘을 믿습니다. 그 말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제 중국 애들 같은 경우에 알잖아요. 애들 이게 주종 관계가 엄청 심한 거,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거. 실제로 걔네들이 중국 회사에 가면 중국 사장이 걔네들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개돼지 부리듯이 부릴 거잖아요. 좀 적게 받고 우리 한국인 사장님 밑에 와 있을 거고. 그거 뭐죠? 그냥 뭐죠? 퀄리티 오브 라이프, 뭐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한 사람의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좀 적게 벌어도 나 먹고 살만하고 그러면은 좀 편안하게 하자. 뭐 그렇게 해서 사장님 밑에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놈이 농땡이 피기 시작하고 안 좋은 영향이 있으면 금세 퍼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걸 좀 빨리 잘라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만큼의 업장을 키워내고 뭐 한 거는 정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감동 먹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거기에 가속화, 악셀레레이션을 조금 더 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다고 사장님이 돈이 더 드는 게 아니에요. 애들 나갔다고 뭐 남은 애들한테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뭐 전체 이제 농땡이 피고 뭐 선동하고 뭐 이런 애들한테 나가던 쓸데없는 돈을 감축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하는 건 효율을 높이는 겁니다. 같은 이제 사장님 투자 대비해가지고 효율을 높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인건비가 감소가 되면요. 그 넓은 창고지만 에어컨 같은 거나 팬이나 이런 거 날 더운데 애들 작업하고 선풍기 이런 거 없다가 선풍기가 있으면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좀 선선하게 일을 시원하게 일을 하면 애들 효율도 올라가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건 또 차차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하여튼 뭐 그렇게 이제 나가는 돈은 똑같잖아요. 애들 나간 돈에서 조금 떼가지고 얘네들한테 뿌려주고 얼마나 나갈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컨트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사장님이 효율을 올리는 건 현재 작업장이 한정적이잖아요. 한정적인 거기에서 효율을 올리는 게 뭔가 지금 너무 작은 규모의 수출 물류는 이제 좀 살짝씩 카트하십시오. 그 실제로 이제 저희가 물건을 살 때도 한 개보다 2개 낫고 2개보다는 10개를 한꺼번에 사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실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2주, 3주 만에 하시는 분은 아마 일주일마다 주문 거의 비슷한 양을 하시는 분은 이 재고가 이 정도 되면 그냥 한 2주치, 2배치 해가지고 원가를 더 낮추십시오. 그렇게는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장님의 이제 그 업장에서 처리하는 규모, 물론 이제 뭐 일반적인 건품 하나씩 건품하는 건 많겠지만 그래도 단순 작업을 하면 효율은 처리량은 많아집니다. 같은 거를 계속 건품을 하면 나중에는 어디를 주로 봐야 되겠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품목을 줄이고 양을 늘리면 이제 건품 시간도 좀 늘어날 거고요. 그렇게 하고 또 얘기를 할 게 있었는데 그러고 좀 분업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분업화와 절대로 혼자서만 작업을 하게 하지 마십시오. 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수입할 때 이제 원산지 표시 증명이 있어야 돼서 우산에다가 메이드 인 차이나 이거
미싱으로 드르륵 박는 애들 아주머니 있었잖아요. 그 아주머니 같은 경우 혼자서 비닐을 까고 미싱 돌리고 비닐을 올리고 닦고, 제가 옆에 서가지고 한 1, 2분 정도 비닐 까서 이거 뚫어서 그 미싱 할 때다가 전달하는 걸 했습니다. 저 뭐죠? 작업자 초보 작업자예요. 그랬더니 생산성이 한 3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시간당 처리가요. 하나 이제 까고 이거 뜯고 드르륵 하고, 그 제가 처음에 보고 있었으니까 관리자가 있으니까 열심히 한 속도가, 예를 들어서 저도 시간을 안 쟀거든요. 감입니다. 이제 1분에 3개를 처리했다 그러면 저는 단순 작업자로 이거를 옆에서 이거 까서 이렇게 등심 바를 정도로 주면 그분은 받아서 그냥 미싱만 돌립니다. 받아서 미싱만 돌리고, 그분은 기능공이고 저는 노말 레이버예요. 저는 원래로 하면 단가가 더 싸겠죠. 그러면서 둘이 있으면 또 좋은 게 뭐냐면, 하다가 뭐 싱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내가 이거 까다가 비닐은 손을 잘 안 비겠죠. 하여튼 뭐 어떤 이제 사고가 생기더라도 서로 이제 바로 빠른 조치가 가능해지고, 둘이 같이 작업을 하면 서로 사람이 맞아 있다 보면 미운정이라고 해도 미운 놈끼리 붙어도 입하고를 합니다. 저도 처음에 그냥 이제 사장 친구라고 말 한마디 걸었다가 얼마나 심심하고 사람이 그리웠는지 저한테 말을 계속 거는데, 네가 그렇게 니지 양콰이슈 팅부동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냥 둘이 그거 우선 요 정도 무대기를 작업을 같이 웃으면서 했습니다. 둘이서 일하면 효율이 2배가 되는 게 아니고 3배, 4배가 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조치가 빠르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불량도 하나 발견을 했어요. 다 재검수의 과정 프로세스도 하나 없앨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걔네들이 자신의 의사가 있어야죠. 나 그냥 와가지고 놀다만 가야지가 아니라, 빨리 끝나면 빨리 갈 수도 있구나 하면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구나 라는 이제 동기부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같이 작업하는 거. 그리고 제가 분업하라고 그래놓고, 분업이죠. 이것도 같이 작업을 할 때 있습니다. 분업 까주는 거 분업하고. 그리고 이제 저쪽 오피스에 작업하는 애들도 제가 이제 얼핏 어깨너머로 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한 사람이 한 주문에 대해서 그거 견적부터 해서 뭐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해서 뭐 물량까지 계산, 실제 부피까지 계산을 해서 뭐 이렇게 다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조금 더 분업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 보셨죠? 아까 그 똑같은 작업도 단순 작업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니까 훨씬 더 올라갔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까가지고 이거 까는 건 잘해요. 그 정도의 단순 작업은. 근데 미싱은 제가 못 돌리죠. 실제로 이제 직원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러니까 뭐 어떤 놈은 이제 물건을 잘 찾는 놈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어떤 놈은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더 잘 찾는 거예요. 이제 분업화가 좀 필요합니다. 분업화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물품이 20명이 오면 한 사람이 이제 뭐 그거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하겠죠. 그러니까 뭐 견적받고 뭐 이렇게 뭐 실제로 사람한테 보내고 한국 사람한테 보내고 이렇게 따로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10명이서 하는, 5개로 해죠. 5명이서 이것도 분업하고 이렇게 같이 작업하는 거. 이제 프로세스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다고 할 때, 여기에 이거 제일 잘하는 애를 놔둬요. 얘야 애들 수준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얘가 제일 잘하는 애를 놔서 여기다가 던져요. 그러면 두 번째 프로세스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얘한테 일이 많이 쌓이고 얘한테 안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장님은 얘네들 일을 다 알잖아요. 그럼 얘랑을 시켜요. 얘는 일을 잘하는 애니까. 그러면 둘이서는 한 놈의 일을 이제 소화를 가능하겠죠. 그리고 둘 중에 어떤 놈이 더 잘하는지도 평가가 될 거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오더가 계속 끝도 없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10개의 오더를 처리할 때 얘는 10개를 3시간 만에 처리하고 집에 가면 돼요. 그죠? 얘네 둘이서 또 하나 하다 보니까 처리가 빨리 됐어요. 3시에 가요. 맨 끝에 놈이 좀 힘들긴 한데, 하여튼 이게 이제 연소수강으로 계속 가는 거잖아요. 시간당으로 처리하죠. 얘도 근데 이제 보십시오. 얘네들 이러면 너무 빡시지 않냐?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는 아침에 이제 오더가 처음에 아침에 10개를 그냥 그냥
가정으로 하죠. 10개를 쳤는데 얘한테 넘기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한 놈이 안 됐으니까 한 놈을 더 붙이죠. 그러면 이제 얘는 일이 훨씬 더 빨리 끝나겠죠. 일찍 시작했으니까. 얘네는 어떻게 처리를 해가지고 넘깁니다. 그럼 하여튼 얘네 둘은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좀 여유가 더 생기죠. 그거 그러니까 이제 영속적이면 그건 없어지는 건데, 예를 들어 얘가 1시간 걸리고 1시간 동안 얘는 놀다가 둘이서 1시간에 걸립니다. 그러다가 얘는 그러면 앞에 넘어와야 되니까 2시간을 놀고 있죠. 근데 받아가지고 지도 어떻게든 1시간에 처리해야지 얘가 3시간 노는 거를 놀잖아요. 하여튼 이제 그렇게 되면 일이 어느 정도 프로세스에서 로드가 많이 걸리는지, 요거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너무 많으면 얘네들을 다 시켰다가 이게 다 끝내고 나서 뭐 하든 뭐 그게 이제 이렇게 겹쳐서 가는 걸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그런 거 있습니다. 스케줄 짜거나 뭐 그럴 때 그런 게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일 처리가 엄청 더 빨라질 겁니다. 얘네들 빨라지면 빡쳐지지 않냐라고 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빨리 처리한 동안 얘네들은 논다고. 근데 작업이 계속 들어오면 얘는 안 놀고요. 처리 속도는 확 올라갑니다. 저는 이제 그게 얼마나 최대한으로 맥스로 돌렸을 때 빨리 되는지를 오늘 내일 체크를 할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거 소리 들으라고 했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화면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빡시게 돌렸을 때 어느 정도 가는지를 볼 거고, 그러면 사장님은 주문을 더 받으시면 돼요. 왜 어떻게 제가 가르칠 유튜브, 그리고 이미 제가 이제 좀 해놓고 온 광고를 통해서 문의가 더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제가 구독자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그거 몰아드리는 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효율이 올라가죠. 사장님은 돈이 더 드는 게 없죠. 효율 하나 올라가는 것만. 효율 올라간다는 게 돈이 더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창고를 더 늘릴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한 건 한 건이 더 이제 대량 오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윤도 적당히 알아서 하시는, 이게 제가 얼마 받으라고는 못합니다. 그건 사장님 감으로 하시고, 대량 오더를 될 경우에는 수요자도 그 단가가 내려갈 길을 알기 때문에 내고를 조금 더 들어오겠죠. 근데 실제 돈은 더 들을 수 있을게요. 이거는 원가는 사장님만 아시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대구 비용신 같은 것들이 대단지 초고층 아파트만 짓는 이유가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거야, 사장님 아파트가 없어서, 대구에 많이 안 있어서 같은데, 어차피 이 영상은 대구 시민, 대한민국 시민에게도 오픈될 영상이니까요. 근데 언제 한다고요?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뭐 그때쯤 이제 제가 한국 가서, 근데 이게 다음 주 바쁠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사장님한테는 제가 바쁠수록 좋은 거고, 또 사장님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나중에 왔을 때 저를 이제 그냥 유튜버 이걸로 안 보겠죠. 저도 이제 나름대로 유튜버로서는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올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올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포렌식 작업복이 아니고 딴 거 올지도 모르고요. 하여튼 요 정도로 지금 한 20여 분 정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건 또 얼굴 뵈면 사무실에서는 어떻게든 전달이 되겠죠. 카카오톡이나 뭐라나. 하여튼 뭐 저는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사무실에 붙어 있을 거고요. 지금 같이 오신 분들 이렇게 좀 뺑뺑이 좀 돌려야 되잖아요. 애들도 던져놓고, 여기서 다 따라다니면서 다 해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어차피 저기 로밍 데이터 다 해있고, 제가 어제 뭐 구글 렌즈나 번역기 쓰는 방법 다 알려줬습니다. 저것도 좀 고생하면서 해봐야지 뭐 중국이란들 알죠. 그리고 저 한 사람한테는 그런 걸 해야 그건 줄 안다. 가이드에 질질질 걸려다니면 몸만 힘들고 뭔지를 모른다. 어제처럼 그렇게 밤에 어제 한번 해봤잖아요. 질질 먼데 한번 갔다 와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장거리 도보 이동은 힘든 무리다. 어디 한 군데 떨쳐. 오늘 저 바닷가 간다 그랬어요. 바다는 전 지겹도록 봤습니다. 멕시코에서도 지겹게 봤고요. 아랍에미레이트에서도 해안가 건설 현장에서 바다는 지겹게 봤어요. 멕시코 앞바다라, UAE 앞바다라. 저기 여기 그때 중국 어디죠? 나 그걸 잘 모르겠어요. 공항 이름도 제대로 몰랐으니까. 중국 앞바다나. 그래서 한번 휴스턴에 있을 때
차 타고 뭐 가면은 휴스턴 끝자락에 미국 바다도 있는데 그것이 뭐 멕시코에서 봤던 바다 건너편이잖아. 그러고 안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온 다른 일행에게는 중국이 처음이라서 신나고 재밌겠지만 저에게는 사장님 저 작업장을 개선하는 실제로 저에게 첫 번째 시도입니다. 그것에 어떤 결과가 하나라도 나온다면 저는 엄청 재밌겠죠. 감사합니다. 하여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한 만큼 사랑하고요. 요거는 사장님한테 먼저 하는 거니까 좀 액션이 작은데요. 우리 향후 시청자분들에게는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사랑하고요. 여기는 무식이 호텔 로즈 가든이란 데고요. 지금 너무 껌껌해가지고 지금 새벽 제가 3시에 일어나서 씻고 이거저거 다른 꽃단장을 한 겁니다. 소리가 제대로 녹음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럼 하늘 복 많이 받으시고요. 뿅.